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강의 강철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토큰인 국내 채용 관련 토큰인 스카우트 체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카우트 체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이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건가? 뭐 대단하네? 뭐 엄청난 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봤었을 때는 너무 좀 업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드는 이유는 임경희라는 분께서 한번 위험한 코인이 있는지, 뭐 기술적으로 혹은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달라, 리스크적인 부분을 체크해 달라라고 하셔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투명하지 못한 채용 과정. 저희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아니면은 뭐 알바몬이나 이런 것을 썼었을 때 그 사이트를 신뢰를 못 하나요? 그 사이트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기업이 투명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즉 어떠한 기업들이 누구를 뽑고 내가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한다? 이걸 누가 쓸까요? 제가 취업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다 보인다고 한다면 아무도 안 쓰려고 할 겁니다. 중개자에 의한 이익 독점이라고 하는데, 또 두 번째가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중개자가 아닌 데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존도 중개자죠. 그 다음에 애플도 크게 보면 앱스토어로 중개를 하고 있고요. 중개자가 아닌 업체가 없을 정도로 중개자는 기본적으로 현재 뜨고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의 중개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스카우트 체인을 만드는 업체도 중개자예요. 스카우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자포탈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회사가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나요? 아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 주권 상실 문제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갖고 있는 게 해당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실을 느끼나요? 전혀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채용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트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직 활동하는데 돈 내고 구직 활동하지 않고 기업들도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그 돈을 내는 업체들은 큰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상들이 돈을 주면서 광고를 내는데, 그렇게 채용으로 올리는 이유는 더 좋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고비용을 내는 업체들은 이미 대기업들이고, 일반적인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직자 같은 사람들은 탑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즉 한마디로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됐어요. 자, 현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취업 포털도 이제 마이더스 IT라는 곳인데요. 요즘은 화상 면접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심박수, 혈류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좀 화두예요. 또 게다가 블라인드 채용, 문재인 정부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면서 그 최소한의 정보로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관심이 많아요. 화두가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그런 채용 솔루션들이 다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인데 여기서 블록체인을 내놓겠다. 블록체인으로 도대체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다 성공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실패하는 데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어떤 기존의 서비스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사례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온라인에 있는 그런 핀테크 같은 기업이 오프라인 대리점이 없이, 오프라인 은행이 없이 인건비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효율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죠. 시대가 AI로 가게 되면은 빠르고 편리하고 좋아져요. 블록체인은 사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인데 얘네들은 지금 블록체인으로 이걸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일단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현재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고요.
가트너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컨설팅 업체예요. 그러니까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가트너가 이제 뭔가 발표를 하면 다 봐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세리라고 아시죠? 이제 삼성 경제연구소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리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요. 삼성이 뭔가 이제 1년에 이런 것들의 기술이 좋을 거야 라고 발표하면 다 어떤 기업이든지 다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삼성조차 관심을 갖는 데가 가트너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리서치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에 대해서 점검하는 업체가 가트너입니다. 얘네가 블록체인을 여기에다 놨는데 이미 이제 추락한 거죠. 이미 사람들 관심이 떨어졌다. 이때가 이제 최고의 피크치인데 문제는 블록체인이 성장하려면은 5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보는 겁니다. 얘네가. 지금 그러니까 2에서 5년밖에 안 걸리는 것들을 한번 봐볼게요. 딥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엄청 사람들이 관심 많잖아요. 딥러닝, 5G 이런 것들은 5년 안에 끝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블록체인, 그 다음에 뭐 믹스드 리얼리티, 그 다음에 다른 그런 기본들, 다른 그런 뭐 디지털 트윈스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이건도 디지털 트윈스라고 하는 것도 트윈이라고 하는 것도 관심 많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그런 기술들은 5에서 10년이 걸려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안정적인 이쪽까지 가려면 5에서 10년 걸립니다. 심지어 아직 더 떨어져야 돼요. 아직까지는 더 떨어져야 된다. 아마 지금 이게 좀 옛날 자료니까 아마 지금 한 이쯤에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5에서 10년이 돼야지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딥러닝 같은 경우는 2에서 5년. 그쵸? 자, 이 기업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익명성과 식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빅데이터든 인공지능이든 다 비식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 정보들이 심지어 나라에서도 가이드를 하고요. 점검 옵니다. 얘네들이 정말 비식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큰 기업들은 아예 이런 걸 아예 개인정보를 남기지도 않아요. 위험한 부분들은 다 해시 값으로 바꾸고요. 암호화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애시당초 없어요. 그냥 왜 이런 문제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큰 업체들은 이런 문제 없어요. 물론 조그만 업체들은 문제 있을 수 있는데 큰 업체들은 없어요. 뭐 자코리아, 사람인, 뭐 알바몬 이런 사이트들은 이런 문제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을 본 것처럼 본 것을 보면 이제 블록체인은 5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하죠. 근데 신속 효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이 안 되죠. 5에서 10년이 걸릴 만한 기술인데 현재 있는 기술들보다 신속하고 효율성이 좋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5에서 10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안정기가 접어든 기술인 거죠. 블록체인 썼을 때 신속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은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원래 기존 업체들 못 믿었습니까? 저희가 네이버 못 믿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뭔가 카카오톡 못 믿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희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체계. 보상 체계에 대해서 뭐 기존에는 보상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은 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뭐 보상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구직자라고 만약에 가정하면은 저는 사이트에 내 이력서를 힘들게 올렸습니다. 보통 이력서 쓰는데 진짜 몇 시간 걸리죠. 많이 걸린 사람들 10시간 이상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공고가 없어요. 내가 들어갈 만한 공고가 없어요. 그게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즉 나는 분명히 어느 사이트든 가는 간에 똑같은 똑같은 나의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이력서들을 만들어요. 근데 어느 그런 곳에서 힘들게 이력서를 만들었는데 주는 거는 꼴랑 공고 몇 개. 그러면은 진짜 누가 쓰겠습니까, 진짜. 이게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즉 보상이 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구직자한테 보상은 바로 공고죠. 내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지불했으면 더 많은 데이터를 주는 게 보상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구직자가 코인 몇십 원, 몇백 원 하는 코인을 원하겠어요? 아니면은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거 원하겠어요? 애시당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탈중화하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용 과정이 일어날 수 없다. 왜냐? 블록체인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거는 오직 단 하나예요. 현재는 리플밖에 없어요. 현재는
해외 송금이 워낙 비효율적이라서 해외 송금 같이 정말 진짜 암호화폐를 써야 되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 바꾸려 하죠. 스위프트라고 하는 망을 다 바꾸려 하는 거는 현재 송금 체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나라 대 나라가 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중간에 업체들이 끼게 되는 거죠. 이 송금 하나, 해외 송금이 한 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국에서 돈을 받으면 저는 5천에서 만 원씩 돈 내잖아요. 수수료로. 리플 하면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리플 하면은.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신속하고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리플은 정말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의 서비스는 현재 있는 IT 업계의 서비스보다 효율적인 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고용시간 단축. 안 됩니다. 고용건당 비용 절감. 원래 A시장 쪽 공짜예요. AI 매칭 시스템. 이거는 상관없죠. 블록체인과 아예 상관없죠. 기존의 업체들 다 AI로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인증 시스템 상관없어요. 그냥 기존 업체에서 인증하고 있어요. 신뢰도 향상. 같은 말이죠. 중개자 최소화. 중개자 끼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중개자가 기껏해야 한 업체잖아요. 잡코리아나 뭐 사람이나 그런 업체밖에 없잖아요. 중개자 원래 그냥 하나였어요. 뭔 중개자를 최소화합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중개자는 한 명 있죠. 그쵸? 중개자 한 명이 들어갑니다. 뭔 중개자 최소화란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가 공고를 올려요. 근데 그 공고가 딱 올라가죠? 누군가가 그거 보면서 입사전을 합니다. 중개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도 중개자 있죠. 그쵸? 이거 만든 애가 누굽니까? 이게 그냥 내 컴퓨터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운영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제가 제일 어이가 없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토큰 세일이, 자, 목표 금액이 1000만 달러예요. 10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10억입니다. 110억. 그리고 전체는 이게 28%가 목표고요. 총 코인은 10억 개를 발행을 해요. 이 10억 개가 보면은 40원을 목표로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지금 40원을 목표로 해요. 제가 예전에 파워레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파워레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해놨거든요. 이룩해놨거든요. 정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과 이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똑같은 10억 개인데 파워레저는 지금 80원, 90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업들이 또 게다가 작년에는 파워레저가 XTC라고 하는 버진 그룹에서 하는 대회에서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파워레저 8, 90원 해요. 근데 이 업체는 40원을 받겠대요. 왜? 만약에 40원 정도 받으려면은 정말 뭐 사람이나 알바몬이나 자코리아 같은 데서 하면은 이해를 둬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그렇게 국내에서 최고의 리크루트 기업들이 한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런 기업들이 40원을 받죠? 이해가 저는 전혀 안 돼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드바이저한테 7천만 개를 준대요. 7%니까 30억 원어치입니다. 몇 명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4명 있죠. 4명한테 30억 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카우트 팀이 제가 수를 세봤는데 25명이거든요. 근데 18%를 가져간대요. 1.8억 개. 80억 원 값어치입니다. 얘네가 산정하는 40원이라고 한다면. 자, 어드바이저 몇 번 했다고 거의 10억씩을 가져가는데, 자,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나요? 그리고 개발자가 25명밖에 없는데 80억 가져간대요. 말이 됩니까? 무슨 100명, 2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25명. 게다가 이 기업은 스타트업도 아니에요. 뭐 자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스카우트라는 업체는 1990년도 말인가 2000년도 초반부터 운영하던 업체예요. 리크루트 시장에. 근데 돈이 왜 필요하죠? 저는 아직까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뭔가 DB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이쪽에서 필요한 거는 돈이 왜 필요하죠? 스카우트 팀한테 돈을 주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이미 ICO로 110억이라고 하는 것을 모금하려고 하는데, 그쵸? 최근에 그 ICO를 담당하던 CTO 분이 퇴사를 했었거든요. 아는 분이. 그래서 왜 퇴사하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ICO를 한번 회사에서 했었는데 회사가 돈맛이 들어서 계속 ICO를 하려고 해서 그만뒀다라고 했거든요. 즉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 코인을 키우려고 안 하고 또 ICO를 하고 또 ICO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월급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코인으로 인해서 무슨 짓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진짜 암호화폐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제가 빼먹어서 추가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 빼먹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합의 알고리즘. 채굴이라고도 하죠. 뭐 합의. 일단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체인에서 SCT가 발행을 해요. 이게 10억 개 발행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얘네들에 대한 서비스를 녹여낼 수 있을까요? 국내 채용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게 과연 이더리움 체인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 체인으로 전 절대 뭐 사람이나 알바몬 아니면은 그런 자코레 같은 사이트에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이더리움 체인 하나가. 그래서 결국 얘네들도 이제 별도의 체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보죠. 얘네가 이제 그 다음에 만들려고 하는 게 포스예요. 지분 증명이죠. 지분 증명은 뭐가 필요합니까?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노드들이 이제 필요하죠. 개인들이 막 참여를 해야 돼요. 이 노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해킹이 됩니다. 그쵸? 300개만 만약에 300개 노드가 유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 얘네가 300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해킹을 당했어요. 51% 공유가 당했습니다. 물론 POS가 아니라 POW에서 당했는데, 얘네가 과연 노드를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노드를 모집을 하면은 사람들이 과연 유지를 해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코인도 그런데, 국내 채용에 쓰이는 이 노드를 누가 씁니까? 누가 노드를 해줘요?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디포스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디포스의 문제점이 있죠. 얘네들은 탈중앙화가 아니다. 데이터를 어떠한 특정 이익 집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데이터가 공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디포스는. 결과적으로는 디포스를 만들 거면은 왜 블록체인을 만드냐 이 말이 돼요. 사실은. 블록체인 만드냐 이 말이에요. 이 서비스를 이오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오스 같이 뭔가 플랫폼 코인이 아니잖아요. 이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유틸리티 토큰이 왜 디포스로 만들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안 쓸 코인을. 그게 이쪽에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네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퍼블릭으로 돌려야 되는데, 퍼블릭으로 하려면은 아무도 노드가 안 보입니다. 노드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됐어요? 디포스로 가죠. 디포스로 가면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반중앙화 아니면 그냥 중앙화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신의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슈퍼노드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주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모순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스카우트 체인에 대해서 설명해봤습니다. 일단은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코인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 업체를 솔직히 처음 들어봤습니다. 스카우트라는 업체 처음 들어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참여를 할까? 저게 110억이 모여야 되는데 모일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스카우트 체인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암호화폐 강의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